127페이지 펴시고요. 127페이지. 우리 지금 넓은 의미에서 뭘 보고 있다고? 법률행위 보고 있어. 법률을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요. 법률행위로 성립했나 안 했나부터 따져야 돼. 그래서 성립조차 안 했죠. 이거는 불성립을 안 한 거야. 불성립. 성립조차 안 한 거야. 그러면 성립조차 안 했으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일이 없어. 따질 일이 없죠. 그러면 성립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는 거야. 그러면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게 뭐라고? 무효라고. 무효.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게 뭐라고? 무효. 그럼 무효하고 뭐하고 구별해야 돼? 불성립. 요거는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야. 다시 말하자면 계속 반복돼.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 믿고 따라오면 돼. 불안해하죠. 너 잘 불안해. 근데 아니야. 또 하고 학원 강의의 특징은 반복. 대학교 강의는 한 학기 쭉 그냥 하고 끝내보잖아. 근데 학원 강의는 뭐요? 반복한다고. 자, 다시. 법률행위에서 성립조차 안 한 것은 불성립이고, 성립을 하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 그럼 효력이 없으면 무효죠? 효력이 있으면 이게 유효야. 유효잖아. 유효인데. 요걸 이제, 그러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 갖춰야 되느냐? 이걸 지금부터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27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 제일 위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뭐라고? 성립요건.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뭐요? 유효요건. 그래서 첫째 줄에 성립요건 체크하시고 둘째로 유효요건 체크하시고. 유효요건이 다른 말로 효력요건하고 같은 말이야. 유효요건, 효력요건. 우리 책에는 효력 발생요건 돼 있죠. 다만 명확히 구별할 점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뭘 갖춰야 된다? 유효요건을 구비해야만 효력이 어쩐다? 발생한다. 그거 있죠. 그러면 성립 요건인데 1번에 법률행위가 성립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건 있죠. 요거 줄 것이고 요거는 아주 기억해야 돼.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고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은요. 성립 요건은 첫 번째는 뭐? 당사자.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뭐? 의사표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은 안 외워도 자동적으로 외우게 될 거야. 왜? 내가 맨날 당목이 수도 없이 외칠 거거든. 당목이 세 가지.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잠깐 쳐다봐. 아까 했던 거. 갑이을에게 부동산 매매했죠. 자, 이 매매에서 당사자 있죠. 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있죠. 목적. 자, 쉽게 생각해. 매도인의 목적은 뭐였어? 매도인의 목적은 돈 받을 목적, 대금 지급받을 목적이잖아. 매수인의 목적은 닦는 게 받는다, 소유권 넘겨받을 목적이 있죠. 대금 받을 목적, 소유권 넘겨받을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아까 뭐요? 1억에 살아 청약하고 그럭에 승낙이 의사표시 있잖아. 그러면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죠. 그러면 법률이 오지 않는다? 성립하잖아. 근데 만일에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없어. 당사자나 목적이나 의사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없죠. 그럼 법률이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요. 법률이가 성립하고 유효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효요건 다른 말로 효력요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줄 거만 줄 거 봐. 양가로 1번에 당사자가 능력, 그것만 줄 거 봐.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 줄 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그 다음에 2번은 오른쪽에 확정성, 이쪽으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확정성, 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됐어? 그 다음에 3번은 중간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 체크하시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 저 끝에 하자가 없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 저 끝에 하자가 없을 것. 그러놓고 잠깐만 쳐다봐. 효력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같은 말이야. 유효 요건. 유효 요건 다른 말로 뭐요? 효력 요건 같은 말이야. 자, 연결되잖아. 금방 당사자는 뭘 갖춰야 된다고? 능력.
법률의 목적은 어떻게 된다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타.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어째 된다고?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 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대. 하자가 순수한 우리말로 뭐야? 하자가 순수한 우리말로 흠. 하자가 뭐라고? 흠이 없어야 된다. 하자,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 연결되잖아. 당사자는 뭐요? 능력 갖춰라. 법률의 목적은 어쩐다? 확가적타, 확정 가능적부 사회타당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는 의사표시와 일치하고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의사표시는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요거는 오늘 좀 이따 배울 거거든요. 요거 정리 끝나면 바로 뒷페이지에 나와. 그럼 요것도 시험범위고 요것도 시험범위인데 요거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데 근데 용어를 모르면 나중에 책 읽기 힘들어서 요거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다행스럽게 용어가 뒤에 정리돼 있어. 넘겨봐봐. 넘겨보시면 128페이지 박스 있죠. 128페이지에 박스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 용어 정리니까 이거 다 보지 말고 제가 보라는 거 보세요. 제가 줄 거는 보고 나중에 혹시 복습할 때 있죠. 줄 것만 봐. 자, 첫 번째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권리 능력 있죠. 첫째로 오른쪽만 줄 거 봐. 첫째로 오른쪽에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 그것만 줄 거.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줄 긋고 잠깐만 쳐다봐요. 이게 권리 능력이란 사람, 개인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있어. 법인도 법으로 사람으로 취급한 게 법인이야. 근데 문제는 법인은 법인 설립해야 되는 거고 사람은요. 봐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권리 능력이 있어. 죽으면 권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권리 능력이 다 있죠. 에? 그럼 우리가 어떤 법률을 할 때,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권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일이 있다 없다. 사람은 누구나 권리 능력이 다 있다니까. 굳이 따지려면 어째 이래. 그 사람 코에 손 대봐야 되지. 숨 쉬는가. 다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권리 능력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계약할 때 그 사람이 권리 능력이 있나 없나 따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다? 아, 모든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권리 능력이 되면 끝내보면 돼. 이걸 무시해도 된단 말이야. 됐어? 자, 두 번째 의사 능력이다. 들어봐. 요것도 들어봐봐. 요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의사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다 의사 능력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는 자만 찝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있다고? 의사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자를 세 가지만 줄 끌게요. 첫째로 오른쪽에 술에 몹시 취한 자, 미친 사람, 유아 등. 따로 적을 필요 없어. 뭐가 있다고? 술이 몹시 취한 자, 줄이면 만취자.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을 줄이면 광인. 그 다음 뭐요? 유아 등이잖아. 됐어?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유아하고 계약할 사람이 유아가 젖먹는 얼라야. 젖먹는 얼라. 에? 자, 유아하고 계약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자, 미친 사람하고 계약할 사람이 있어 없어? 계약하면 그 사람도 미쳤죠. 그럼 미친 사람하고 계약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취자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들어볼게. 여기 뭐 젊으신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술 좋아한다 했죠. 그럼 내 친구 중에 예를 들면 30년 친구가 있어. 30년 친구는 30년 동안 술을 수도 없이 먹었겠죠. 그럼 내가 그 친구가 적당히 취했는지 만취가 필링 끊긴 걸 말해. 필링 끊긴 거. 정신이 이래 나가요. 그죠? 그 친구가 그냥 취했는지 만취 필링 끊겼는지 상대방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이 술 먹을 때. 예? 예? 어떤 기준으로 알아? 예? 손 떨면? 그럴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 친구는 손 안 떨던데. 이게 대부분 몰라.
몰라. 이게 경계가 애매해. 그럼 주로 언제 하느냐면 다음날 알거든. 언제 친구인데 전화 오잖아. 야, 우리 친구야, 어제 내보고 어제 마지막에 우리 어디서 먹었노? 이런 거 묻잖아. 그 전화해보면 자기가 마지막에 행동했던 걸 기억을 못 하잖아. 아, 그럼 이 친구가 술이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 술이 많지인지 안 한지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면 문제는 뭐 애매하지만 술이 많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서 술 취한 상태 계약해서 그 계약이 유효가 무효가? 유효. 근데 완전히 필링 끊긴 상태에서 즉 만취 상태에서 계약했죠. 그 계약은 뭐로 가냐면 무효로 간다. 그 말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의 대표주자는 누구고? 만취자고 술에 몹시 취한 자. 술이 떡이 된 자, 필링 끊긴 자.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계약은 뭐로 간다고? 뭐라고 한다고? 무효. 그래서 거기에 의사능력에서 거기 보십니다. 그게 좀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두째 줄 오른쪽에, 두째 줄 오른쪽에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해도 그것은 의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효인에만 체크할게요. 무효이다만 체크해. 그러면 줄이면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체크해봐.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줄 것이고, 옆으로 쭉 가서 무효 체크해. 다시 결론이 뭐라고?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뭐라고 한다고? 무효.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뭐라고? 무효고. 의사무능력자 쪽에서 대표적인 걸 누굴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 만취자. 술이 떡이 된 자. 만취자야. 됐죠? 이것도 이제 일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중요성이 없잖아. 왜? 뭐 만취자고, 그죠?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 뭐 우스갯소리라.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술이 이제 술 한 잔 먹고 술집에서 계약했어. 술집에 계약할 수도 있죠. 술집에서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계약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는 게 있죠. 자고 일어나는데 그거 계약 안 할 걸 후회스럽잖아. 그럴 때는 어떤 행동체이 돼? 어제 술 먹고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해야 되지. 뭐라고? 우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어제 우리 계약했잖아. 이러면 무슨 계약? 이래 되죠. 왜? 만취 상태를 증명. 자, 문제는 행위 능력인데 요거 조금만 들어봐봐요. 행위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자가 누군가가 규정 없어.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제한 능력자라 그래. 여러분들은 두째 줄에가 한문인데 줄 거 제한 능력자. 두째 줄에가 한문 갈로에 한문 있죠?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오른쪽에 줄 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이는 취소할 수 있다고 줄 거. 다섯째 줄 오른쪽에. 그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뭐 제한 능력자의 법률이는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제한 능력자는 3개 있잖아. 밑에 있죠? 밑에 있죠? 그래서 요 제한 능력자 3개는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만 다시 말하자면 적을 필요 없어. 잠깐 쳐다봐. 자, 첫째는 뭐가 나와? 미성년자. 이쪽에 미성년자를 구별하는 게 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선거권이나 예를 들면 술집에 갈 수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좀 다 다른데 우리는 지금 민법이야. 민법. 제일 기본법. 민법은요. 만 19세. 민법은 뭐로 본다? 만 19세. 만 19세 미만자예요. 그래서 그럼 딱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고 인류 쪽이죠. 뭐 사람 개인적인 건 따지지 않아. 무조건 나이로 따지는 거야. 만 19세가 되면 성년, 만 9세가 안 되면 뭐요? 미성년이 되는. 이거는 큰 어려움이 없죠. 자, 문제는 2개가 문제야. 거기 보면 뭐 나와? 동그라면 피 뭐 나오고 한정이란 말을 체크해. 피 한정이란 말을 줄 거. 3번은 피 성년이란 말을 줄 거. 성년. 한정이란 말하고 뭐요? 성년이란 말. 한정, 성년. 그거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한정, 성년. 요거는 한정이고 요거는 뭐라고? 성년. 한 예를 들어볼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설명 듣고 그냥 줄만 끄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 개인적으로 뭐 내 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자,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정신이 정정하세요.
정정하시다가 근데 어느 날요 갑자기 자기 그 손자 보고요 니 누구 물어보자. 니 누군데 우리 집에 와 있노 해. 이게 무슨 상태야? 예를 들면 치매 상태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문제되는 게 치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치매 다음 날은 또 아이고 우리 손자 이렇게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이 뭘 걱정하느냐면요. 이 할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정신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해보거나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상적, 그러니까 아무리 할머니가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누구인데 증여를 해버리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가족의 대표자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야. 법원을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봐서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의사 소견서대로 치매 상태에 좀 있으니까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아들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되고 판단은 누가 한다? 판사가 해. 의사 소견서가 첨부됐더라도 판사는 의사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판사가 판단해서 피한정 후견 선고를 내리죠. 심판을 하죠. 그럼 우리 할머니가 뭐가 돼? 피한정 후견이 돼. 법원에 해야 돼. 그럼 이제 한정이라는 말을 신경 쓰라고 한정. 그러면 우리 할머니 이제 법적으로 뭘 못해? 법원에서 한정시킨 행위 있죠. 아까 뭘 한정시켜서? 할머니 부동산을 처분하는 걸 못하도록 한정시켰잖아. 그럼 부동산 처분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예를 들면 아버지가 후견이라면 후견 동의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할머니가 이게 예를 들면 끼고 있다 그래 차고에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그 목걸이를 아무인데 줘도 될까 안 될까? 되잖아. 그건 한정된 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정시킨 행위를 할 때는 후견인 동의 얻어야 되고 후견 동의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지.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게 비한정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한정. 한정. 그래서 그 이번에 비한정인데 제가 줄 거는 게 좋을 거예요.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이나 그 밖에서 일어난 정신적 계약으로 자, 줄 거 볼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만 줄 거고 부족이란 말을 칠게. 부족. 그 다음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자, 줄 것이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한 자야. 자, 사무처리 능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는 뭐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뭘 받은 거라고? 한정후견 심판 받은 사람이 피한정이죠. 요번엔 잠깐만 쳐다보세요. 요번에는요. 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요. 그 다음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심판. 자, 요번에 우리 할머니가 완전히 치매 상태에 빠졌어. 완전히 치매 상태에 빠졌으면 우리 가족이 뭘 걱정해? 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처분도 걱정되지만 그냥 농담으로 할게. 할머니가 목걸이 주고 반지 주고요. 이게 돈 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아예 재산상 법률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하려면 후견인 동의 얻어야 되죠. 이게 피성렬이에요. 좀 세죠? 그래서 요거는 봐봐. 동그라미 3번. 자,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이나 그 밖의 요소라는 정치라. 자, 줄 거 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줄 것이고. 그럼 아까 봐봐. 이건 뭐고? 아까는 뭐였고? 부족. 요번에는 어쩐다? 지속적 결여. 좀 표현이 그렇지만 농담으로 한다면 뭐요? 자기 정신이 늘 아닌 상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옆에 일정한 자가 체크하시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한 자 줄 거. 그럼 가정법원이 심판받아야 되죠. 자, 그럼 봐요.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노령이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걸 피한정후견을 하는 건 아니야.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서 일정한 자가 청구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 심판받아야 되고 피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지속적 결여 늘 가 있어. 그런 사람이 가정법원 심판받은 사람은 성의자. 이런 게 제한능력자고 아까 의사무능력자가 계약 같은 법률에는 아예 무효였죠. 이 제한능력자는요. 취소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취소 가능인데 이걸 지금 확인할게.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가면 3번에 보십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 3번의 행위능력 밑에 보십니다. 법정 대리인의 도움 없이 행위자 단독으로
완전하게 유의한 범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하는데 이런 능력이 부족한 자를 뭘 한다? 제한 능력자라 하죠. 제한 능력자라 하죠. 그래서 그 셋째로 오른쪽에 셋째로 이렇게 민법이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세클이죠. 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법정들이 있고 이러한 자 줄 것이고 아까 줄 것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제한 능력 법률이 뭐라고? 취소.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능력 봤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은 다 갖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의사 능력도 다 갖고 있어.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이런 정도 있고 만취자 같은 의사 무능력자가 하는 법률이 뭐로 간다?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세 가지로 되게 있는데 미성년자, 피한정년, 피성년 세 가지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행위를 하면 법정되려면 나중에 말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능력 봤으니까 이제 목적 볼 거야. 요거 볼 거거든요. 확정, 가능, 적고서 하나씩 볼 거야. 제목 보면 1번이 확정성 나오잖아. 2번은 가능성, 3번은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자, 확정성 간단히 보면 돼. 자, 1번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1번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늦어도 법률의 내용을 자, 줄 것이래요.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 그게 포인트야.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고 이걸 뭐 썩 중요성은 없어요. 그럼 잠깐만 쳐다봐요. 자, 단순화 시킬게요. 점포 등에 요게 10번지, 11번지 있고 땅이 있고 갑이 두 필지를 갖고 있다고 볼게. 자, 점포동에 있는 10번지, 11번지 두 필지 땅이 있는데 위치도 같고 면적도 같아. 그럼 위치도 같고 면적도 같고 그러면 뭐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가격이 똑같겠죠? 그런 전제를 해버려. 그런데 을에게 지금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한 필지만 매매, 한 필지만 매매. 언제? 11월 1일 날 매매를 했어. 그러면 갑이 을 보고 야, 내 땅 한 필지 사라. 얼마에 사라? 좋다, 산다 계약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10번지를 넘겨줄지 11번지를 넘겨줄지는 이행기인 12월 1일 날 가서 넘겨줄게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이 좋다. 그럼 내가 얼마 살게. 돈은 줄 테니까 나중에 10번지든 12번지 둘 중에 한 필지를 내인데 넘겨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계약할 당시 법률행위 당시에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아까 쉽게 이 사람의 목적은 소유권이잖아. 땅.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은 10번지지 12번지지 확정돼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계약이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 됐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를 실현할 당시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만 보시면 돼. 그것만 보시면 돼. 그리고 2번에 둘째로 오른쪽에 2번에 둘째로 만약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수 없음이 결정됐죠?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음이 결정됐으면 그 법률행위는 뭐로 간다고? 무효. 확정할 수 없으면 뭐로 간다고? 무효. 자, 목적이 가능합니다. 목적이 가능 제출에 꼭 줄 거. 그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줄 거. 실현 가능이고. 그 다음에 목적의 실현 가능에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실현 가능한가 여부는 체크하시고 사회 통념을 결정해. 실현 가능한 여부는 뭐로 결정한다? 사회 통념. 둘째 줄 오른쪽에. 사회 통념.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한강이 있어. 갑이요. 한강다리 건너면서 강물을 보다가 실수로 반지 빠뜨렸다고 볼게. 그러니까 스쿠버인 을에게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주고 반지를 찾아달라고 했어. 요게요. 이게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주는 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까, 안 할까? 안 되면 영도 다리 건너다가 반지 빠뜨려서 이거 물리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리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왜? 10,000명 동원해서 한강물 막으면 되죠. 김정은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이니까 사회 통념으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어쩐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그런 짓 할 반지 하나 찾으려고 한강물 맞는 인간이 없겠죠.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사회 통념으로서 어쩐다? 불가능하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자, 이걸 뭐라 하냐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로 판단한다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뭐가 가능해야 된단 말이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고 실현 가능한 여부는 두째 줄에 뭐로 판단한다고? 사회 통념으로 정해지는데 그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넷째 줄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뭐라고? 사회 통념상은 있을 수 뭐 없다. 그래서 뭐 우리 책에는 예를 이상하게 드러났죠. 두세 줄에 죽은 사람 달리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까 예는 적절치 못하고 뭐라고? 뭐요? 한강에 다른 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죠.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주는 게 요거는 뭐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불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적법이 되죠.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돼. 적법해야 되는데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줄 오른쪽에 줄 거. 강행법규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거만 줄 거.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죠. 그 다음에 거기에 셋째 줄 오른쪽에 그거 줄 거 봐. 임의법규는 셋째 줄에 당사자 의사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걸 줄 거 놓고 잠깐만 쳐다봅니다. 우리 지금 법을 배우고 있죠. 민법을 배우는데 민법의 법률의 규정요. 규정에는 임의법규와요. 강행법규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법을 배울 때 예를 들면 임의법규가 뭐냐, 임의법규 뭐냐, 용어 사전을 찾아. 그럼 이 법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그대로 봐. 뭐라고? 요거는 법에 규정된 대로 법에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할 수 있다. 이게 임의야. 법에 규정은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임의법규야. 한 예를 들어볼게.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울 내용이야. 걱정하지 말고.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이 건물주라고 볼게. 을이 임차인이야. 임대차를 했는데 지붕에 빵꾸 나서 비가 새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 그럼 이거요. 법에서는 누가 수리하도록 정해져 있을까? 건물주인 임대인이다. 뭐요? 세입자인 임차인이다. 누가 수리해야 될 것 같아? 법에. 임대인이 수리하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 법에 뭐요?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수리할 일이 있을 때는 임차인 당신이 수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이요. 뭔 소리예요? 법에는 임대인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당신이 해줘요. 이렇게 하면 건물주가 뭘 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 건물을 임차하고 싶어. 들어왔는데 건물주가요.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 임대차 기간 중에 수리할 일은요. 임차인이 수리하도록 한다. 수리를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조문 이거 뺍시다. 이러면 건물주가 뭘 할까? 에? 뭐라고? 왜요? 이 집이 아니고 이거는 집이 아니잖아. 뭐 집도 마찬가지고 뭐요? 빼는 게 아니고 아직 계약을 지금 하는 상태잖아. 뭐라 할까?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현실적으로. 다른 데 알아보라 한다고. 그러면 뭐요? 뭐 수리할 일이 있겠나 싶어서 대부분 한다고. 이게 현실적이야. 그러면 봐봐. 분명히 법에는 누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누가 임차인이 수리하도록 했단 말이야. 이런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왜? 이런 법이 무슨 법규라고? 임의법규라고. 이런 게 임의법규야. 그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나중에 배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상가든 어디는 뭐 주택이든 토지든 간에 그 건물은 월세가 원칙이야. 그리고 월세는 후급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달에 월세는 11월 말에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또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면 대부분의 건물주가요 성금을 요구해요. 주택이든 이 상가든 간에. 그래서 월세는요 매월 초에 준다고 해서 달라 하죠.
그럼 내가 또 한마디 했죠. 사장님, 나 이래봐도 민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민법에는 후급이 돼 있으니까 월말에 드릴게요. 이러면 건물주가 뭘 한다고? 뭐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뭐 나가라야. 다른 데 찾아보라. 아, 다른 데 찾아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뭐요? 임차인이 구하기 힘든 건물 같으면 임대인이 건물주가 뭐요? 그래 하자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중심가 같은데 뭐요? 그 빈 점포나 빈 집이 나오면 무조건 임차인이 구할 수 있는 데는요, 다 임대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럼 뭐요? 뭐 한 달 사이 뭐 아무리 이자 올랐더라도 뭐 그 차이가 얼마, 다 해보면 그래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뭐요? 후급으로 돼 있는데 계약을 붙잡는다 성급으로 하더라도 그 계약은 뭐하다고? 유효. 왜 그렇다고? 그런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법규란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거기에 강행법규는 안 돼요. 그래서 봐봐. 한번 읽어볼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 법률행위 내용은 적법해야 되죠. 따라서 오른쪽에 강행법규에 반한 내용의 법률은 무효죠. 이와 달리 임의법규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말하는데, 임의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당사자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투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는 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택을 배제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임의법규는 위반했더라도 유효인데 강행법규는 위반하면 원칙은 무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강행법규를 다시 나눈단 말이에요. 다시 강행법규를 뭐요? 다시 나누는데, 자, 강의 다시 나면 효력 규정하고요. 양갈로 일본어로 할까? 효력 규정하고요. 이것도 설명 듣고 줄만큼 돼요. 단속에 나누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했을 때 위반 시는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울 내용이야. 다 배울 내용이니까 먼저 듣는다 생각하고 보세요. 자, 중개업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 수수료를 받죠. 중개보수를 받는데 중개수수료요. 보수를 받는데 법의 규정이 법에는요 100만 원이라고 수수료가 저기 있어. 그런데요, 그 사람이 실제 수령하기를요, 계약을요, 150만 원 받기로 하고 15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거요, 이 계약이요, 무효일까, 유효일까 같아? 법에는 수수료를 100만 원 받으라고 돼 있는데, 수수료를 150만 원 받도록 해서 150만 원 받는다고 했다고. 그럼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야. 왜? 이거 효력 규정 위반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요, 이게 150만 원 전부가 무효일까, 초과 부분이 무효일까? 초과된 50만 원이 무효야. 그러면 의뢰인은요 안 줘도 돼.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했으니까 사법상 뭐요? 처벌받아요. 제재를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영업 정지나 무슨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그럼 제재는 내가 공인중개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래도 자격증은 있는데 다 잊어붙죠. 나 이래도 빛나는 자격증 있는데 공인중개 자격증. 근데 뭐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민법에는 다 잊어붙죠. 자, 처벌받아요. 그리고 사법상 효력도 뭐로 간다고? 무효야. 하나만 더 할게. 다시 말하자면 계속 다 배울 내용이야. 예를 들면 국토부가 요번에 거의 다 해제했는데 국토부가 부산 진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그러면 토지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예를 들면 진구청에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없이 계약을 했잖아. 그럼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야. 뭐라고? 무효. 왜? 효력 규정에 위반했잖아. 효력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죠. 그런데 단속 규정에 위반 시를 어찌된 거 볼게요. 단속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자, 요거 다시 말해 계속 앞으로 다 배울 내용이야. 간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이 있는데 요걸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을이요 미등기로 전매를 했어요. 미등기 전매요. 그러면 FM대로 하면 어찌 돼? 요렇게 등기 넘겨주고 요렇게 등기 넘겨줘야 되죠. 근데 요렇게 바로 넘겨주는 걸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 하면 여기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세금이 포탈되잖아. 원래 요렇게 하면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요래 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갔으니까 중간에 세금이 날라갔잖아. 그죠? 요렇게 하면요, 처벌받아요. 요렇게 하면 어쩐다? 처벌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요 등기가 봐봐. 등기 넘어가는 어차피 요리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이리 넘어가는 거잖아. 등기 넘어간 것까지 무효로 갈 수는 뭐라고? 없다. 그래서 사법상 효력은 뭐로 간다고? 유효. 예를 들면 들어봐봐요. 예를 들은 거야. 어떤 지역에 음식점을 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음식점을 했잖아요.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에 허가를 안 받았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처벌받을 거 아니야. 처벌받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음식물 판매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 음식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그죠?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단속 규정.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내려가시고 강행법 규정에서 효력 규정이 있죠. 효력 규정 체크하시고 효력 규정. 사법상 효력을 무효야. 사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규정이야. 사법상 효력을 무효. 저 마지막 줄에 뭐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게 토지거래 허가제. 근데 넘기시면 강행법 규정에 단속 규정 줄 것이고 단속 규정만 줄 거. 두째 줄 오른쪽에 이에 위반할 경우 이에 위반할 거니 뭐라고?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그 자체의 사법상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줄이면 뭐라고? 유효하다. 뭐하다고? 유효하다. 다시 단속 규정에 위반할 경우는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허가 없이 숙박을 했다. 부동산 등기 중간생략 등기 하나 줄 것이고 참고로 알아놓는 게 좋죠. 중간생략 등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마지막 줄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처벌은 받지만 뭐요? 사법상 효력은 뭐하다고? 유효. 사법효력은 뭐요? 유효하다. 됐어요? 그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크게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로 나눈다. 임의법규 위반했을 때는요. 법의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의법규 위반했더라도 계약 법률행위 자체는 뭐하다고? 유효. 근데 강행법규는 법대로 강행을 해야 돼. 위반하면 무효로 가는 게 원칙이야. 그렇지만 강행법규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제재, 처벌도 받고 사법상 효력도 무효로 가지만 단속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요. 단속 위반할 때는 제재,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은 뭐라고? 유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야 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간생략 등기가 나왔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어쩐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행위 같은 경우, 음식물 판매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은 받지만요. 음식물 판매행위 자체는 뭐하다고? 유효다. 그래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반사회적 법률, 사회적, 여기 잠깐 봐봐. 이제 목적 세 가지 봤죠? 확정성은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할 수 있어도 되고 당차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되죠. 가능요.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한다고? 사회통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한다는 말이요.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강행법규에는 위반하더라도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으로는 유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사비타당성인데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고요. 시험은 여기에서 무지하게 나오죠. 원래는 안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게 사비타당성인데 밑에 103조 나오죠. 찾았어요? 103조 찾았어?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법은 예를 들면 1조부터 몇 조인가 헷갈린다. 1000 몇 조까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1조부터 보는 게 아니고 몇 조부터 시험이야? 103조부터 시험이란 말이야.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 102조까지는 뭐요? 안 봐도 돼. 아까 이런 거 능력 같은 건 있었지만 참고로 봤고 우리 시험은 몇 조부터 본다고? 제일 먼저 나온 게 103조잖아. 그러니까 103조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건 안 봐도 돼. 자, 두 번째는요. 참고로 봐봐요. 혹시 이제 법을 배울 때는 조문이 중요해요. 법을 우리가 법학을 법 해석이라 하거든.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거야. 그럼 103조를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이라고. 그래서 조문이 워낙 중요한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책 이거는 입문서도 그렇고 기본서도 여기 이제 조문이 다 있어. 그럼 이렇게 103조 딱 나오죠. 자,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면 몇 자 나와?
오른쪽 페이지 밑에 시커먼데 몇 조 나와? 104조 나오죠? 그러면 이 책에 몇 조 다 나와. 그러니까 따로 조문집이 나오더라도 따로 조문집을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마디 충고 드리는데, 혹시 이제 다른 데서 강의나 동영상을 들었는데 해필 그 강의하는 사람이 민법은 뭐요? 조문이 중요한 거다 해서 조문집만 들고 달달달 강의하시는 분이 계셔. 그럼 이제 주로 공부를 조문집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기 103조 조문 하나 있죠? 밑에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럼 밑에 요 입문서에도 그 103조를 설명한 게 한 페이지 정도 되죠? 그 여러분 기본서 가면요. 103조에 설명한 판례가요. 3페이지, 4페이지 돼. 그러면 조문 103조 하나 딸랑 봐갖고 그걸 시험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법 조문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야. 조문만 봐갖고는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판례를 봐야 되지. 판례를 봐야 되지. 조문을. 그래서 조문지만 들고 있지 마세요. 왜 조문지만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지. 아, 저 사람 다른 데서 어디 강의 듣다 왔구나. 그 잘못한 거야. 왜? 조문집을 해갖고 우리 103조 뭐라 돼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시 위반대로 보면 무효라. 요래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조문지만 보고는 어떤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전부 누가 판단해? 판사가 판단하는데 판사가 판단한 게 판례야, 판례. 그 판례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나온 거는 대법원 판례야, 대법원 판례.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출 문제 많이 볼 거야. 많이 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민법의 문제의 특징은 이거야. 민법 문제의 특징은 봐봐. 예를 들면 41번 해놓고 다음 중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 놓고는요, 옆에다 갈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다 거의 다 붙여놨어요. 40문제 중에 30문제 이상은 이렇게 붙여놨다니까. 그러면 답을 뭐로 찾아야 돼? 판례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조문 봐갖고는 절대로 40점, 50점도 못 받아.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게 가끔씩 이제 다른 데 강의 듣는 사람이 이 버릇을 못 고치고 매 조문집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판례가 뭐예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판례를 웬만하면 다 강의지게 알아서 해요. 판례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 왜?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사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석 능력을 갖춘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판례는 아주 많이 할 거니까 민법은 다시 말하지만 40문제 중에서 적어도 30문제, 많으면 35문제, 거의 30문제 이상이 뭐요? 판례가 나온다. 그래서 조문지 들고 설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한 5분 남았으니까 간단히 한 2, 3분만 하고 쉽게. 다시 한번 하지만 이게 지금 요거는 두 과목을 합해서 얇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자체가 한 600페이지 될 거야. 물론 안에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추가하려면 안 돼. 그래서 따로 민법 시간만큼은 따로 노트하거나 거기다 뭐 많이 더 적으려 하지 말고 뭐요? 그냥 줄만 긋고 줄이갖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다 볼라 하지 말고 줄만 긋어서 그런 거 보라고. 그리고 이게 다시 말하자면 학원 강의는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리고 나중에 3월이나 5월에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또 요약집이 나오는데 요약집이 이 정도 두꺼워. 요약집이. 그럼 그거는 나중에 아마 요약집을 계속 보기 때문에 기본서 같은 걸 너무 다 이렇게 말 추가하고 이러려 하지 마세요. 추가하려고. 그래서 많이 적으면 봐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데 책에 줄만 끊어놓은 사람은 줄만 끄면 예를 들면 뭐요? 3시간 만에 복습이 끝났다고 볼게. 자기가 뭘 많이 적은 사람 있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남들 2-3시간 할 때 자기는 복습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든지 강의를 줄이려고 생각해야 되지 넓히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만 더. 이게 처음에 한 번 들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번 들어서 하면 말라고 1년씩 공부할게요. 그죠? 그럼 어째요? 그게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된단 말이야.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자, 민법하고 개론이 있잖아요. 1차에 부동산학 개론하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론은요. 초기에도 점수가 나와. 예를 들면 3월 달에 모의고사 쳤죠. 그럼 이게 개론은 40~50점 막 나와. 40~50점 나온다고. 근데 민법은요. 20점, 30점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해.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가죠. 그래서 시험기가 다 오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원은 70%, 60%인지 70%가요. 민법을 더 많이 점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초로 딱 끼면 올라가. 그러니까 이건 한 6개월 정도 이게 단계가 있어야 되지. 바로 팍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좀 조급증 갖지 말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가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학교 가신 분들에게 교수님, 사실은 한 몇 개월 동안은요, 못 알아들어서 그만둘까 생각을 많이 했다. 근데 이제 믿고, 만 6개월 기다리다 믿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6개월 뒤에 더 나니까 기가 트이더라. 그죠? 그러놓고 오제요. 자기도 모르게 뭐요. 어이구 그거 강행법규에 반한다 이런 말 쓰고 지가 놀래죠. 자기가 법률 용어를 써가지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다시 민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는데 단계를 제가 계속 높여드릴 테니까 인내를 갖고 따라오시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11월에 시작하면 거의 합격하고 또 이 땅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합격해야 돼. 왜? 내년 초에 그 국토부가 용역을 줘가지고 상대평가로 바꾸는데 내년에는 바로 그래 시행을 안 할 거니까 빨리 안 따면 나중에 뭐요? 나중에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면 어째요? 그게 커트라인이 7점 갈지 8점 갈지 몰라. 지금은 평균 6점 받으면 합격하잖아. 이때는 무조건 따놓고 당장 안 써먹더라도 나도 당장 안 써먹지만 따놨잖아. 따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꾸준히만 따라오죠. 조금 쉬었다가요. 103조는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이어가도록 할게요.